친구들이랑 같이 땀 흘리면서 신나게 운동할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 그것도 아주 크게 다치면 이게 그냥 운이 나빴던 걸로 끝나는 걸까? 아니면 혹시 법정까지 가야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아슬아슬한 경계, 우리가 취미로 즐기는 스포츠에서 벌어진 사고와 그 뒤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법적 책임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핵심 딜레마입니다. 분명 즐겁자고 시작한 게임인데 누군가 심각하게 다쳤다면 과연 이건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걸까요? 모든 아마추어 운동선수들이 잠재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실제 판결문을 가지고 들여다볼 겁니다. 네, 이게 그냥 상상 속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적 기준을 세운 실제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 문서들이 어떻게 평범한 스포츠 경기를 수백, 수천만 원이 오가는 법적 분쟁의 장으로 바꾸었는지 그 생생한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법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법원은요, 우리가 취미로 운동하는 그 순간에도 서로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법률 용어로는 이걸 주의 의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미리 조심하고 피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칙은 치열한 스포츠 코트 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플레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법원이 이 주의 의무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상대편 선수에 대해서는 그냥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 그걸 넘어서는 행동만 안 하면 된다고 봤는데 특히 좁은 공간에 같이 쓰는 파트너, 그러니까 우리 팀원에 대해서는 와, 진짜 훨씬 더 빡빡한 수준의 의무를 요구한 겁니다. 항상 내 파트너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피면서 플레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그냥 평범한 플레이고 어디서부터가 법의 심판을 받는 과실이 되는 걸까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그 선을 그었는지 지금부터 실제 사례들을 통해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 이 한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결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원이 어떤 행위가 더 이상 그냥 게임의 일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했는가, 이걸 제시했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간단해요. 아, 저건 좀 심했다. 저건 선 넘었지? 하고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수준이었냐? 아니냐? 이걸 따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트 바로 앞에서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선수가 네트 가까이 있는 상대편 선수의 얼굴을 향해서 거의 조준 사격하듯이 강력한 스매시를 빡 날린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한 눈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와, 이건 진짜 더 충격적입니다. 이번엔 팀원끼리의 사고예요. 한 선수가 자기 파트너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전혀 생각도 못하고 라켓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휘두른 거죠. 판결문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 스윙이 파트너의 몸을 감쌀 정도로 깊고 위험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 라켓은 파트너의 눈을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결과는 실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큰 비극을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복식 경기 중에 한 선수가 높이 뜬 공을 보고 자기가 치겠다는 뜻으로 코트가 떠나가라 마이 하고 외쳤어요. 이건 누가 들어도 내가 칠 테니 비켜 이 신호잖아요. 근데 파트너가 그 콜을 무시하고 똑같이 라켓을 휘두른 거예요. 결국 두 선수가 부딪히면서 한 명이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끔찍한 사고들을 듣고 나면 당연히 공 때린 사람이 100%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과연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을까요? 첫 번째 사례, 상대 얼굴에 스매시를 날린 경우입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80%라는 아주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놀랍게도 다친 피해자한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왜냐? 상대의 위험한 공격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어요. 방금 결과도 놀라셨죠?
이건 아마 더 믿기 힘드실 겁니다. 파트너의 스윙에 맞아 실명까지 하게 된 두 번째 사례. 법원의 판단은 정확히 50대 50, 반반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이 똑같다는 거죠. 가해자의 위험한 스윙도 문제였지만 피해자 역시 파트너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험한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가장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분명히 마이라고 외쳤는데도 다친 피해자. 법원은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책임을 무려 60%로 봤습니다. 가해자보다 다친 사람 책임이 더 크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법원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마이라고 외쳤다고 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동료의 움직임을 끝까지 살필 자신의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아주 냉정한 판단이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과실상계라는 법률 개념 때문인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한테도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가해자 책임을 깎아준다는 거거든요. 법원이 인정한 피의자의 잘못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팀원의 움직임을 끝까지 안 살핀 거, 전희 선수가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코트 에티켓을 어긴 거, 그리고 특히 보호 안경 안 쓴 거요. 심지어 일반 안경이 깨지면서 부상이 더 커진 것까지 전부 다 피해자 책임으로 본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실 거예요. 아니, 그럼 운동 무서워서 어떻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복잡한 판결대 속에서 우리가 즐겁고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해 뭘 배워야 하는지 딱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핵심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소통. My, your. 확실하게 외쳐주세요. 둘째, 내 자리 알기. 기본적인 포지션을 지켜야 부딪히지 않겠죠. 셋째, 공간 확보. 파트너랑은 항상 안전거리를 두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어쩌면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일지도 몰라요. 제 말, 안전장비 착용하세요. 특히 보호 안경은 단순히 내 눈을 지키는 걸 넘어서요.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법정에서 나의 법적 책임을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법원이 스포츠 경기장 안에 그어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과 책임의 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이 비단 배드민턴 코트에만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이런 선들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어진 그 책임의 선을 얼마나 잘 보고 계신가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